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빅픽처.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이 빅픽처를 통해서도 방산주 봐야 된다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고, 또 작년 말 즈음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상황,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주셨는데, 요즘 들어서 전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조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글로벌 정세, 이 두 국가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점검을 해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구소련 붕괴 이후에 91년도에 붕괴했죠. 그 이후에 30년간 지속된 세계 질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미중의 갈등은 그 전에 있었던 미중의 갈등은 세계화의 태보 및 진영 간의 블록화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하늘의 해는 하나고 하늘 위에 두 마리 호랑이는 살 수 없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뭐 고구려하고 선비족 출신의 뭐 연나라 뭐 이런 쪽하고 했던 전쟁들,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 쪽에 뭐 수나라, 당나라 이런 통일 왕조들하고 고구려의 전쟁,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신라 말에 왕건하고 견훤이 싸웠던 뭐 그런 호족들 간의 전쟁 같은 것도 전부 다 이런 맥락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유럽 쪽에서도 투키티데스의 함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는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느슨해졌던 서방의 결속력이 전쟁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방은 경제 논리에 우선했던 지금과는 달리 자기들 국가의 가치,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치 이런 걸 우선으로 할 가능성으로 점점 변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중간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뭔가요? 이 투키티데스는 아테네 출신의 장군이자 역사가입니다. 그리고 필레포네소스 전쟁에 참전했던 뭐 그런 분인데요. 이 필레포네스 전쟁사를 기록해 놓은 걸 갖고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기존의 패권국하고 신흥 강대국은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리스 쪽에 있던 그 두 나라는 페르시아가 침략했을 때 그때는 협력해서 굉장히 잘 막아냈는데요. 페르시아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주축이었던 두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즉 기존의 강국인 스파르타하고 신흥 강국인 아테네 간의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두 국가는 스파르타를 주축으로 한 필레소스 동맹하고 그 다음에 아테네를 주축으로 한 델로스 동맹으로 결성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멜로스의 대화로 해제되는 대규모 희생자도 발생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용어가 있군요. 그래서 그 사이에 멜로스의 대화. 오늘 말들이 조금은 어려운 것 같은데 멜로스의 대화라는 건 또 뭐예요? 자, 아테네가 이 멜로스라는 섬나라입니다. 여기는 그쪽에 있는 섬나라였었는데 이쪽에다가 중리급을 깨고 자신의 편에 설 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복하지 않으면 절멸할 거다라고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다. 약자는 무슨 일을 당하든 견뎌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 지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나 동유럽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동하고 거의 유사한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멜로스는 우리는 적국이 아닌 중립국이고 약소국도 이 정도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멜로스는 멸망했고요. 자, 같은 도리아인으로서 친척벌인 스파르타의 도움은 이 과정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함락되고 난 다음에 남자는 모두 학살이 됐고요.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전락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힘이 없으면 당한다라는 비정한 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이런 교훈을 갖고 있는 유럽 국가 쪽에 굉장히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래서 멜로스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막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이 아니었군요. 부디 이번의 상황이 그 데자뷰가 아니기를 좀 바라는데 일단은 그렇게 다소 좀 비관적으로 현재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잡힐 걸로 판단하세요? 자, 지금 푸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죠. 이 푸틴은 중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가능성이 많고요. 서방 쪽에서 하고 있는 제재를 중국과 인도를 통해서 타개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러시아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존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년임을 앞둔 이 시진핑은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지금 시진핑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닥쳐 있는데요. 전쟁까지는 몰라도 긴장 상황을 조정을 하면서 내부 결석을 도모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북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러시아 쪽에 무기를 지원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지금 있는데요. 북한은 두말할 것 없이 중국하고 러시아 편에 설 거고요. 자, 인도 쪽이 다소 좀 유동적인데요. 인도는 과거부터 러시아하고는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중국하고는 이 영토 분쟁이 있기 때문에 좀 긴장 관계인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눈치를 보면서 이 러시아 쪽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부분들이 좀 못마땅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각국이 또 자국 이기주의 이 부분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요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내 증시에는, 국내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 건데, 사실 앞서서도 계속 원자재 가격 오르면서 우리 증시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일까요? 예, 멜로스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현재 상태는 경제는 중국, 그다음에 안보는 미국의 굉장히 높은 의존도를 우리나라는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러한 선택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양극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나라는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동안 글로벌 분업화로 인해서 저비용으로 생산하던 그런 시대는 종말을 고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요소수 사태 같이 어디서 어떤 난관이 어떻게 발생될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급망 변화에도 대비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증시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변수가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자, 현재는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시장이죠. 하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큰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느 쪽이든 지금 한 3개월 정도 박스권으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어느 쪽으로든 방향성이 나올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자, 2,590포인트가 박스권 하단으로 보시고요. 박스권 상단이 2,730포인트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쪽으로든 먼저 돌파되는 쪽으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박스권 상단 돌파를 확인한 후에 매수는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안타깝게도 박스권 하단부를 하향 이탈하는 경우가 나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 큰 그림 그려주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긴축,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대란, 이런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장이에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며칠이면 끝낼 줄 알았죠. 근데 이렇게 고전을 하는 이유는 푸틴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 빨리 끝내려는 그 조급함 때문에 충분한 준비도 없이 공격을 감행한 결과가 이런 사태를 부르게 됐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5월 9일 전승절을 기념해서 거기서 마리우폴에서 열병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군사들을 그쪽으로 전쟁터로 막 몰아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돈바스 지역 그쪽에서도 상당한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조급함으로 인해서 수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금을 잃지 말라는 현인
예, 워렌 버핏의 원칙을 좀 기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키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